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2월 13일 새벽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성을 체크하고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리퍼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도 힘들어요. 러시아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뷰테리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화폐 채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같이 연결고리가 연쇄파동이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적인 이슈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러시아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왜냐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악재거든요. 그냥 금리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힘든 리스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죠. 러시아의 초강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저는 동계올림픽 폐막식까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개막식과 폐막식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고요. 16일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이슈인데 아마 16일에 있는 훈련들이 거의 뭐 침공에 준하는 수준의 훈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장이 진짜 골골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 상황일 거고, 아니면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때문에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더 큰 이슈지 금리는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 때문에 더 급락이 일어났는데, 다행인 거는 14일 날 외국계 자본은 무조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돼요. 이제 별개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너무 파랗긴 한데 지금 그래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빅스가 많이 내려왔길래 저거 살까 말까 조금만 참자, 1분만 참자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급등이 일어났죠.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UVXY도 동일하고 빅스도 둘 다 동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동계올림픽 폐막식까지 보시면 되고요.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주 단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계올림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이나 CDS가 하락하는 거 보고 위험을 너무 일찍 푸는 그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해지로는 들고 가게끔 해드렸기만 해도 괜찮은데 해지도 풀었죠, 제가.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송구하다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하락이 AMD와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요. AMD 10%, 엔비디아는 거의 7% 정도 빠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떨군 거는 AMD와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FT와 P2E 가격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가상화폐에서 리플은 지금 그 급락이 나왔다가 950원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고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일반 이제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무역이 더 늘어나고 국제적 왕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리플이 강세가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이슈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상의 횟수를 7번에서 8번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지련으로 일어나면 사실상 이거는 7번, 8번 못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저는 4회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7번, 8번 가면은 내년에 디폴트가 제대로 올 거고요. 4번 정도 가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그나마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특히 미국이.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이 방역 패스만 풀어져 버리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심한 사람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체계로 바뀌는 거죠. 원래 독감은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러면은 코로나 걸렸다고 격리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그 공급망,
공급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GDP 대비 부채인데 이거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것도 실제로 가계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많은 거는 자영업자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 부채를 우리나라도 따라서 방역 부채만 해결한다면, 방역 패스를 해결한다면 동일하게 내려갈 수 있고요. 초과세수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펌핑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호위험 결과에서는 CDS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고요. 스웨덴과 포르투갈도 똑같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피그스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음의 디폴트 이슈도 이 피그스들랑 연결될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러시아는 더 이상 CDS가 상승 안 하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러시아 CDS가 줄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침공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모셔만 지어줘. 근데 대신 미국이 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드러냈잖아요. 침공한다고. 그러면은 침공 못 해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악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푸틴이 결심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지전은. 그리고 확전은 안 되기 위해서 그 바이든이 이제 자기들은 그 전쟁하러 미군을 개입을 안 시킬 거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명률이 이제 정부 우리나라 정책이 9시 완화 정책이 나오면 그때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치명률은 거의 뭐 0.4, 0.6까지 봤고요. 0.1 이하로, 0.04, 0.06이네요. 0.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을 믿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에 가깝습니다. 자, 주간 프리뷰입니다. 14일날 가장 큰 이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를 어느 정도 장막판이라도 반등을 시켜버리는, 근데 물론 선물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은 떨어져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무너져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미국 생산물 물가지수, 여기서 물가가 또 높게 나온다면 또 금리가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튀어 오를 수가 없어요. 러시아 이슈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거를 못 튀어 오르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수치를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거고요. 1월에. 여기서 점도표가 이제 7번, 8번 했으니까 그 7번, 8번이 맞을 거고요. 7번, 8번이라고 하는 시장 이슈에다가 제 의견을 넣는 이유는 저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면 휘청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디폴트가 나는 국가들이 발생할 터키처럼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발표될 때도 부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허가 착공 건수는 이게 늘면 늘수록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옵션 만기로 같이 연결돼 있고, 미국 옵션은 특별한 옵션이죠. 행사가가 되면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미국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까지 위기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위기가 오더라도 토요일 날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강력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월마트가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만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월분 분석으로 들어가면 코스피 200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러시아 악재 때문에 다시 이 바닥을 찍으러 갈 것 같아요. 이 바닥을 찍으러 갈 것 같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음 주는 양봉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16일 날 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목금의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월, 화, 수, 월요일 날 MSCI 지수 때문에 또 많이 못 내려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200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코스피 200이 아직 N소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360까지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찍고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여기 이걸 다시 테스트 하러 가는 거죠. 테스트 하러 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340, 350까지입니다. 350까지 찍고 다시 반등하는 쌍바닥을 만들어 버리는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점화했다가 쌍바닥 맞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트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선보다가 높아진다면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바닥을 거의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차트고요. 2600까지 내려가기 힘든 게 2600 안에는 지금 LG 엔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600까지 찍었었잖아요. 2600까지 찍었는데 LG 엔솔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LG 엔솔에다가 MSCI 지수에서 몇천억이 들어오게 되면 엔솔 가격이 높아지면서 지수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26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쭉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바닥 22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잠재적 위험에서 해지를 하셔야 돼요. 인버스를 사시거나 혹은 빅스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빅스에서 탈출도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주봉 분석 4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여기까지 2600이었거든요. 2650 요선 지킬 것 같아요. LG 엔솔 때문에 지킬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2250까지 내려가는 거죠. 요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격은 좀 줍니다. 어차피. 근데 회복 가능한 충격이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삼성전자도 해당되고 몇 개의 기업들이 LG전자도 포함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힘들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공장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만 어차피 다 못 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에 매수하셔도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분석 같은 경우에도 요게 다시 쌍바닥 2600이죠. 2600이고 여기 2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LG 엔솔은 큰 무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런 공장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월봉 분석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여기가 숏이 들어와서 계속 매도인 상태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거를 투자 주체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왜냐면 똑같아요. 코스피는 사고 얘는 파는 전략 계속 할 겁니다. 800까지 가능하고 이걸 일단 깼기 때문에 거기까지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백신이 이제 백신 패스를 이제 철회하고 백신이 이제 강규로 전환을 해버리면 백신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안 맞은 사람들이 있는 중진국이나 개도국들한테는 맞출 수 있다. 독감 백신으로 해서 맞출 수는 있다. 근데 수량이 줄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분석으로도 800까지는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800이 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코스닥도 ETF가 있거든요. ETF 일부를 사셨다가 파셔도 되죠, 나중에. 왜냐면 다른 포스트 코로나주 대부분이 코스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백신주 빠지고 얘네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구간을 결국 만들게 되겠네요. 이 구간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가 학전이 일어나면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관망을 하거나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닥 일봉 분석이고요. 동일하게 850은 850 원저리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이미 떨어진 면도 있어요.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떨어질 거고 지수 전체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일요일날 새벽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월요일날 반등으로 갑니다. 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냐면요. 물론 이제 외국이 이제 팔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우리나라 지수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이것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그냥 4일 동안 주구장창 올렸습니다. 선물을 계속 샀습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한 번은 반등 줬다가 다시 꼭지에서 내리기 꽂겠다. 그 전략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날 미국장은 상승으로 출발했었어. 우리나라일 때 마이너스 200이었잖아요. 그거 다 복구하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선물을 샀다는 거. 우리는 팔 때 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고 이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코스피 주체별로 봤을 때도 외국인을 샀어요. 쌍끌이를 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온 거고요. 엔솔을 지금 일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양고리가 있는데 아직도 외국인은 파는 상태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다 채울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3개월치 물량은 오버해서 두고 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팔고 있어요. 더 팔았죠. 더 팔고 백신 관련돼서 급등 나왔고 검사 키트 관련해서 급등 나왔던 거를 매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도 높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돼야만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개인만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만 사고 있을 때는 여러분도 개인이 되면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처럼 그냥 아니면 간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근데 살 종목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개인이 살 종목으로 있을 만한 건 포스트 코로나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고요. 1190원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꼬리가 이렇게 길죠. 야간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4원까지 떨어졌어요. 94원까지 떨어졌던 게 진짜 이게 와, 그게 바이든의 그 러시아 침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고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고점이고요. 고점에서 음봉 나온 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99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바이를 하겠다는 건지 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선물이 나가긴 나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종가 수준이에요. 종가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서 지수 선물 기준에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그 지수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67.5 그러니까 시초가로가 됐었거든요. 더 떨어졌던 게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사라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봐서 우리는 해지를 조금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95원 정도만 내려오주면 진짜 좋은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월봉 기준으로 22원까지 갈 태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이잖아요. 3월에 22원 찍고 오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월 구간에는 익절이 필요한 건 익절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여기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가 원래 이제 잠재적 위험 보면 970원 돼 있었는데 이게 1000원 단위로 올라갔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가격이 103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오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가상화폐도 조금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 추세를 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못 올랐던 거 이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벌써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여기 키높이를 보면은 비슷한 상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주간 시황을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 되면은 바로 인버스 그 다음에 해칭 조금. 근데 이거는 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해지를 할 거에 3분의 1 정도 들어가시고요. 하수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잠재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